횡성 이모빌리티 조성 사업의 핵심인 엔지니어링 업체가 공장 이전을 위한 첫 삽을 떴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강원형 상생 일자리 사업이라며 지원을 약속하면서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일군 사령부 부지 환원 문제와 관련한 민관군 간담회가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시민대책위가 제안한 상생협의체 구성에 군이 화답하면서 사령부터 환원 문제가 갈등에서 대화로 국면이 전환되고 있습니다. 도내 사업장의 대기 오염 물질 배출량이 지난해 줄어들었지만 신생발전소는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횡성 한우 브랜드 통합을 둘러싼 갈등으로 작년 한우 축제에 참가하지 못했던 횡성 축협이 올해 한우 축제에는 반드시 참가하겠다는 강경 입장을 밝혀 갈등을 예고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원주입니다. 횡성 이모빌리티 조성 사업의 핵심인 엔지니어링 업체가 공장 이전을 위한 첫 삽을 떴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하면서 강원형 상생 일자리 창출에도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김진아 기자입니다. 350kg의 초소형 전기 화물차가 첫 선을 보였습니다. 1시간의 고속 충전으로 100km를 갈 수 있어 단거리 배송에 사용되는 이륜차와 경영 트럭의 대체가 가능합니다. 전기차 생산뿐 아니라 자체 설계까지 가능한 엔지니어링 업체가 새 모델을 공개하고 횡성 이전을 위한 사업에 착수했습니다. 강원도와 횡성군이 233억 원을 들여 임대 공장과 주행 시험로를 만들어주고 업체는 연말까지 생산 설비를 갖춰 연간 2만 대의 전기차 생산을 하게 됩니다. 향후 관련 부품 생산 공장이 차례로 입주해 2024년까지 2,000명의 고용 창출이 기대됩니다. 제조업이 열악한 강원도의 전기차 사업은 일자리 창출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최근 강원도를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이 적극 지원을 약속하면서 강원형 상생 일자리 사업도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강원도 구석구석까지 경제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이 모빌리티 산업을 기반으로 하는 횡성의 강원형 상생 일자리 사업에 힘을 보태고 강원도는 기업의 인센티브를 몰아주고 임금은 자율 경쟁에 맡겨 저임금을 조장할 것이란 노동계의 우려에 대해선 강원형은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 투자를 촉진시키는 형태로 처음부터 최저임금에 초점을 둔 광주형 일자리와 다르다고 강조했습니다. 공장 또는 주행 시험장 같은 것을 강원도가 지어서 저렴하게 임대를 해주는 형태이기 때문에 기업이 거기서 그걸 통해서 비용을 적게 들여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저희 계획입니다. 또 지금으로선 강원도에 많은 기업을 유치해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우선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진아입니다. 일군 사령부 부지 환원 문제와 관련한 민관군 간담회가 오늘 처음 열렸습니다. 시민대책위원회가 제안한 상생협의체 구성에 군이 화답하면서 사령부 터 환원 문제가 갈등에서 대화로 국면이 전환되고 있습니다. 조성식 기자입니다. 국방부와 원주시, 범시민대책위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범대위가 지난 18일 간담회를 요청한 지 12일 만에 만남이 성사된 것입니다. 범대위는 8가지 요구안을 국방부에 던졌습니다. 일군사령부 부지에 대한 단계적 환원과 현재 배치된 부대를 주민들이 없는 곳으로 이전할 것, 그리고 추가 배치를 중단하고 역사관 운영권을 원주시로 이관 또는 양도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더불어 군 담장을 없애고 주민들의 재산권을 보장하며 지역 내 다른 군부지 정보도 공유할 것을 제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부 부지와 국군병원을 환원하겠다는 결정을 조속히 이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에 국방부는 상생협의체 구성에 합의하는 한편 대책위의 요구한 전부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도 전했습니다. 앞으로 서로 머리를 맞대고 발전하는 방안을 무엇인가라고 고민하는 어떤 출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범시민대책위도 갈등을 끝내고 함께 문제 해결에 나서는 화합의 분위기를 당기는 모습입니다. 일군사령부 완전 이전과 관련한 논의부터 해서 8가지의 핵심 논의들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계획을 수립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민관군이 상생협의체 구성에 합의하면서 일군사령부 부지 환원 문제에 대한 대화가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조성식입니다. 도내 사업장의 대기 오염 물질 배출량이 지난해 줄어들었는데요. 사업장별로는 어떤 변화가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시멘트 공장들은 배출량이 줄어들었지만 신생 발전소들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인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내에서 대기 오염 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사업장의 상위는 지난해도 어김없이 시멘트 공장들이 차지했습니다. 쌍용양회 동해 공장이 전국에서 7번째로 많았고 전국 20위 안에 도내 5개 시멘트 공장이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5곳 모두 2017년에 비해서는 배출량이 줄었습니다. 건설 경기 부진으로 시멘트 생산이 줄어든 데다 환경 투자를 늘린 결과로 추정됩니다. 공장별로 보면 한라시멘트의 감소율이 가장 높고 한일현대시멘트 영월 공장의 감소율이 가장 낮았습니다. 쌍용양회 동해 공장은 생산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오염물질 배출량이 감소했습니다. 요소수 투입 설비를 노즐을 확대를 해가지고 더 추가한 거. 그 다음에 폐열 발전 설비를 구축함으로 해서 먼지를 사전에 더 포집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된 거. 그런 것들의 효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화력발전소는 기존 사업장과 신생 사업장이 대조를 보였습니다. 규모가 작고 역사가 오래된 영동 에코발전과 동해화력은 많이 감소한 반면에 신생발전소인 삼청 남부발전과 동해 GS전력은 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신생발전소 2곳에서 늘어난 대기오염 물질만 3,870톤으로 시멘트 공장 5곳에서 줄인 양의 76%나 됐습니다. 삼청 남부발전과 GS동해전력은 2018년이 완전 가동 첫 해였기 때문에 오염 물질이 급증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유인호입니다. 횡성 한우 브랜드 통합을 둘러싼 갈등으로 작년에 한우 축제에 참가하지 못했던 횡성 축협이 올해 한해 축제에는 반드시 참가하겠다는 강경 입장을 밝혀 갈등을 예고했습니다. 횡성 축협 조합장과 조합원 50여 명은 오늘 열린 횡성 한우 축제 발전 공청회장에서 축협 없는 한우 축제를 인정할 수 없다며 축제 참가를 명시하라고 횡성 문화재단에 요구했습니다. 축협 측의 반발로 오늘 예정됐던 공청회는 다음으로 미뤄졌습니다. 평창 발왕산 정상을 평화봉으로 지정하는 것과 관련해 대다수의 국민들이 긍정적인 답변을 내놨습니다. 평창군이 지난달 25일부터 20일 동안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 3,409명 가운데 78%가 긍정적으로 답했습니다. 평창군은 다음 달 군 지명위원회를 거쳐 국가지명위원회에 상정을 요구한다는 계획입니다. 강원도는 지난 3월 31일에 첫 증편 운항을 시작한 원주 제주 간 한 달간 탑승 실적을 분석한 결과 탑승률이 80%를 넘었다고 밝혔습니다. 일일 탑승률은 운항 기종에 따라 차이가 있긴 하지만 4월 둘째 주부터는 평균 탑승률이 85%에 육박하는 등 높은 탑승률을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강원도는 탑승률 80%를 유지하기 위해서 횡성 공항 인근 경기도 여주와 이천, 충북 제천 등을 대상으로 홍보 활동을 펼치기로 했습니다. 원주시가 도유지인 옛 드림랜드 부지의 활용과 관련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합니다. 원주시는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의 참신한 부지 활용 방안을 찾기 위해 5월 한 달 동안 우편과 팩스, 이메일을 통해 시민들의 의견을 접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원주시 소초면 일대 22만여 제곱미터 규모의 드림랜드 부지는 지난 2015년 폐장 이후 마땅한 활용 방안을 찾지 못하면서 방치되고 있습니다. 원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20대 교육 실습생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현직 교사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을 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해당 학교 등에 따르면 50대 교사 A씨는 지난달 교육 실습생에게 수차례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로 학교장 경고를 받았지만 강원도 교육청은 학교의 처분이 가볍다며 취소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도교육청은 A씨에 대한 경찰 조사가 시작돼 기소 여부 등에 따라 징계 등 행정 처분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평창군이 행정 최일선에서 민, 관의 가교 역할을 하는 이장들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서 도내 시군 중에는 처음으로 통신 요금을 지원합니다. 평창군은 관련 조례가 공포됨에 따라 추경 예산의 3,438만 원을 편성하고 191개 리 이장에게 월 2만 원씩 요금 통신비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뉴스데스크 원주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